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표준어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규격에 맞는 총이나 칼을 필요로 하듯이 말을 하는데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도 그 도구인 그 말도 서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 사투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특수계층의 은어나 속어, 비어 같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은 표준어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호동을 봐라, 이경규를 봐라. 그 사람들은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방송인으로 잘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투리도 오히려 적절하게 쓰면은 더 멋들어지고 더 좋은 건데 왜 표준어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표준어를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다른 능력이 뛰어나서 약간의 그 영남 사투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영남 사투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기용한 것은 아니죠. 바로 그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표준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방송의 폭, 방송 진행, 사회 활동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을 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표준어의 규정, 그 다음에 표준어와 공통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표준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준어를 왜 구사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서울말과 표준어의 차이. 서울말이 전부 다 표준어가 아니고요, 표준어가 무조건 서울말은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의 규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의 유용성, 사투리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표준어의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지역의 말,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꼭 서울 지역으로 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중에 서울말과 경기도 말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말로, 이렇게 서울 지역의 말로 한정을 한다는 것은 경기도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가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 지역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지역적, 사회적 차이를 초월해 가장 바람직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서 통일되고 규범화된 말, 그것이 바로 표준어라고 얘기를 해야 표준어 규정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서울말이 꼭 표준말과 일치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통어. 자, 그러면은 표준어가 있는데 또 공통어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자, 우리는 공통어 안에 지금 표준어가 있습니다. 표준어로 규정되는 그 말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통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어라는 것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영어일 뿐이지 공통어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표준어와 공통어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정리되고 체계화된 이상적인 언어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이제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함께 써야 되는 그런 말, 그래야만 의사표현이 정확하고 서울 사람이 제주도 사는 사람에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에게 말을 해도 서로 알아듣고 그 반감을 가지지 않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표준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공통어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언어 형식이면서 언중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래 말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편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라고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특정 집단일 수가 있고 국가 전체일 수가 있고 어느 한 사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표준어와 공통어의 차이 조금 더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대체로 서울말은 우리 민족 사회에서 공통어가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표준어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그리고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남북한이 동시에 쓰고 있지만은 두 나라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다른 말을 쓰고 있고 우리는 또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쓰지만은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한국의 표준말, 북한의 표준말,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표준말과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죠. 북한의 표준말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자, 표준어는 여러 방언 중에서 선택되는, 방언은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죠. 중에서 선택되는 것이지만은 공통어를 바탕으로 하며 교육이나 방송 등을 통해 보급되고 공식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스를 보면은 오락 프로그램에서만 사투리가 허용이 되고 그 뉴스의 주도권을 가진 앵커나 기자들은 사투리를 써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를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면은 그 진행하는 기자나 앵커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하고 아니면은 자막 처리라도 해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급되고 널리 활용하자라는 것이 표준어의 그 규정인데, 그 공통어는 또 이런 그 두 가지 말이 이렇게 전체를 어우르는 그런 말을 공통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표준어가 사실은 어떤 그 개정 내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현재 중류급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꾸었고요. 개정의 요점은 표준어 규정의 세 가지 조건, 사회, 시대, 지역을 고려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냐? 첫째, 사회적 조건으로 교양인이다. 그렇습니다.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쓰는 너무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이나 그리고 수준이 낮은 말을 우리가 표준어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쓰는 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부르듯이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적절한 교양을 갖춘 사람. 자, 공동체는 균일한 것이 아니어서 다양한 언어 행동을 가지는 수많은 집단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력이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직업에 따라서 쓰는 말이 좀 다르고 어투가 다르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교양을 갖췄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그 이상의 말을 다 표준어로 규정을 해야지 질 낮은 수준의 말이라든지 아주 나쁜 속어나 비어 몇 사람만 쓰는 그런 은어 같은 것을 표준어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교양인의 또 요건, 집단 성원이 사용하는 언어 형식은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가 있다. 뭐 앞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노인들의 말과 젊은이의 말이 좀 다릅니다. 뭐 학자나 의사들은 전문적인 학술 용어를 많이 쓰고 외국어를 많이 씁니다. 엔지니어들의 기술 용어는 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또 상인들,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통하는 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군인 사회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범죄 뭐 조직원 사이에서 쓰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은 짐작되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을
그 사회적 조건에서는 좀 걸러야 하는 것인데 이런 말들 모두를 그 표준어에다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적 조건, 옛날에 썼던 말이나 요즘에 그 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제가 일일이 예를 들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런 말이 앞으로는 우리 표준어에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나 현대의 개념, 지금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시대적 조건으로 사실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말한 경우로 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말 쓰임새와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이를테면은 노년층은 김밥을 맛있다로 발음하는데 이거를 대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있다 그러지 맛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이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것을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청장년층은 맛있네, 맛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 전에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아, 참 맛있네, 맛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발음을 하거든요. 바로 그 차이인데 지금의 현재 많은 사람이 쓰이고 있는 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 서울말이다라는 것이 지역적 조건인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모든 정부의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한 언어가 쓰여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쓰이는 말이 표준어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표준어에 대한 서울말의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잠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어 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필요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투리나 은어, 비어, 속어를 쓰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 수 있고 그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 수는 없습니다. 할맹교, 제가 뭐 지금 경상도 사투리를 한마디 해봤습니다만은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사실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거든요. 경상도에서 일부 뭐 쓰이고 있는 말인데 그거를 서울 사람 앞에서 그 노인을 보면서 할맹겨 반갑습니다. 만일 이런 사투리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지금 존경 어린 인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영남 지방 사투리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사투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는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만 그 사람의 말이 널리 알려질 수 있고 그것을 앞서 분명히 표준어의 규정을 우리가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말이라 했으니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값지게 귀하게 들리는 것이죠. 합리성이나 전통성과 현실성. 자, 합리성. 한 나라에서 여러 말을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다. 그 사투리를 뭐 일부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 저 말을 쓰게 되면은 통역이 필요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는 북경어와 광동어가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라 안에서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한 나라 안에서 이런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는 그것이 불편할 뿐이지 절대 다양성을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통성. 전통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이 말을 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료도 우리가 썼던 말과 썼던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은 지금의 말로 전승이 되어오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하지만은 그대로 써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지금의 말을 버리고 외국에 있는 무슨 말을 하나 들여다 쓰자.
이것이 그 말이 좀 더 쉬운 말일 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전에 썼던 말을 갑자기 버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말이 설령 뭐 다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표기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다.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써왔던 것을 일시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통성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성하고 일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현실성. 지금의 표준어를 한 가지를 정해서 쓰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해집니다. 통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뭐 서류를 하나 제출을 해가지고 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회의에서는 불편하더라도 대개 영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 영어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일부러 영어를 어렵더라도 배워서 그렇게 해서 그 공통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한 나라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현실성을 따져서 분명히 그 표준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말은 대체로 모음의 경계가 용어 모호하다 그렇게 있는데요. 다소 이 서울말이 표준어에서 빗나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흥미로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걸 좀 들어보시죠.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나는 내 모든 게 좋아. 이 말을 사실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내라고 말하지 않고 네 모든 것이 좋아 그러는데 정확하게 네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통용됩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걸그룹 시크릿 노래 별빛 달빛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와 네의 구분이 없습니다. 꼭 이 노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제기된 문제, 꼭 서울말 전체가 표준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발음상의 조금 차이인데요. 넌 내가 거진 줄 아냐? 이 말을 표준어죠, 이게. 그런데 서울서는 대개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거지를 약간 거지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냐를 아니로 발음을 하고요. 너 내가 거진 줄 아냐? 이 말을 서울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너 내가 거진 줄 아니? 대개 이런 방식으로 발음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말이 과연 표준말이냐 하는 것이 그 문제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지역이나 일반 표준어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희한하게 서울에서만 쓰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닦는다, 부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씻는다거든요. 씻는다. 그 다음에 이 닦는다를 제가 여기 글을 쓰고 이거를 대개 지운다라는 것이 표준어가 되는데 서울에서는 이걸 닦는다 또는 손을 깨끗이 한다 그랬을 때 손을 좀 닦아라 그러거든요. 이게 닦는 것인데 이게 닦는 거고 지우는 것인데 어떻게 손을 씻는 건 닦는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 서울말이 표준어에서 좀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한글도 맞춤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맞춤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표준어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앞서 규정한 대로 서울 지역에서 주로 쓰는 중류층 이상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쓰는 말, 이 말이 표준어의 규정인데 그럼 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춤법은 주로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인데 글과 말은 같은 것이니까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꽃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잘 한번 보실까요?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꽃이 그러면은 이거는 꼬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꽃나무 그러면 이게 니은이 붙어야 이게 맞습니다. 꽃놀이 그런 것처럼 꽃과 그럴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꽃 밑에 디귿을 붙여야 맞는 말이 되고요. 꽃다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발음 나름대로 적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른 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은 우리가 익숙해졌던 발음을 따라서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 모음이나 다른 단어가 왔을 때 꽃하고 어울려졌을 때 어떻게 발음되냐 하는 것은 이 맞춤법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맞춤법 규정이 익숙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법에 맞게 쓴다. 그것이 맞춤법 규정이고 표준말의 규정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 단어를 역시 또 뒤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 늙는다라는 이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인데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발음으로 어간이 이렇게 좀 달라지니까 그 발음 때는 그렇게 하되 쓸 때는 그러나 늙고라고 써서는 안 되고 쓸 때는 분명히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는 발음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늙어로 발음을 하죠. 그러나 쓸 때는 이것이 표준어에서 나온 맞는 맞춤법인 것입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우리가 이제 연설문을 가다듬을 때나 또는 이 말을 할 때도 띄어서 말하기가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무슨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띄어서 쓰거나 말하거나에 따라서 그 내용 전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 또 있습니다. 띄어쓰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 말은 또 그 나라 말대로 그 나라 글자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하고 띄어쓰기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영어의 전치사는 뒤에 다른 명사가 오더라도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사 그런 말들은 앞 단어에 붙게 되거든요. 사람 이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떨어지지만은 우리 말을 그렇게 띄워놓으면은 그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 이 간다 사람하고 벌레 이가 둘이 가는 것인지 또는 사람 이 간다 치아를 뭐 소리내서 움직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조사는 앞 단어에 붙여서 쓰는 원칙이 있고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래어 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래어를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우리 글로 말할 때 우리 글로 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역시 표기법이 1986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대로 쓰는데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임즈 하는데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표기하기를 타임즈로 표기를 했고요. 업그레이드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써도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더 우리말에 가깝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러시아를 뭐 로서아, 아라사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은 우리가 외래어 표기로 한 가지로만 정하자 해서는 다 제외됐으니까 러시아로 써야 되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요거는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말할 때 엔젤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엔젤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계시자
뭐 구원자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죠. 예전에 메시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메시아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어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외래어라고 해서 우리말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마구 쓰게 하게 되면은 우리말이 괜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그 나라 그 어법에 가장 따르고 우리가 발음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 놓은 것이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잠깐 내가 그 혼동이 올 때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책을 찾아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래어 표기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단어는 우리가 가급적 쓰지 않고 말할 때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지난달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과월 또는 개월 뭐 이렇게 쓰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이 좀 뭐 유식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쓰면은 뭐 명일에 내일이라고 그러면 될 걸 다음날 내일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명일 뭐 아침 기상 조건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말이 우리 한글이 있는 경우는 한자어를 빌리지 않고 우리가 쓰는데 그중 또 한자어도 복잡하게 또 일본식 한자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본의 그 36년 지배를 받아서인지 그런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풍로를 골로라고 부르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나이 드신 분들은 곤색이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진청색, 감색입니다. 순 우리말로 감색이거든요. 곤색이란 말 많이 듣죠.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 바테리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뭐 정확한 영어는 바테리가 맞고 배터리 정도가 맞겠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그냥 전지 그중에 그 전기를 담을 수 있으니까 축전지다 이렇게 쓰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 배터리 문제는 그냥 외래어가 역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좀 지나치게 그 같은 한자어라도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지나치게 옛날에 썼던 어려운 한자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노인분들 앞에서 이렇게 관양이 어디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관양이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본관을 말하거든요. 본적 어디입니까? 이러면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것 또한 한자어죠. 네, 저는 뭐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양 이렇게 말할 때 또 중매를 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거가 중매죠. 그걸 옛날에는 또 매작이라는 또 어려운 한자를 썼거든요. 또 다른 거 예를 들어보자면은 순서. 사실은 우리말 차례가 있는데도 순서라고 쓰기도 하고 순서보다는 좀 더 또 어려운 한자어 수순이라고 있는데 이게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경우를 좀 보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고쳐져야 합니다. 차례 그러면 될 일을 또는 순서 그러면 될 것을 왜 잘 쓰지 않는 고상한 척하면서 수순이라고 써야 됩니까? 그런 말은 표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외래어를 우리가 그냥 억지로 우리말로 좀 만들어 놓는 거 우리말로 개발을 해서 뭐 예쁜 말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뭐 얼음 보숭이라 그런다. 뭐 그런 말은 북쪽에서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뭐 이거를 뭐 끝나는 마지막 음악 그걸 종곡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의 끝맺음의 음악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한자로 쓴다 그러면 종곡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의 피날레가 우리한테 사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투리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투리가 표준어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가급적 뭐 절대적으로 사투리가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이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투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역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따로 쓰는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못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은 그 정도 사투리로는 지금 뭐를 말하는구나 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더러 사석에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여도 무방하겠죠. 이를테면은 서울에서 부추라고 부르는 그 채소를 경상도에서는 정부지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또 전라도에서는 소풀 또는 소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가 친근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지방어 고향말로 부를 수는 있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급적 쓰지 말자는 거고요. 느낌 차이가 분명히 또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또 분명히 사투리로 쓰게 되면은 원래 본 뜻이 좀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투리가 또 생략에 또 묘미가 있습니다. 대슈 그러면은 더 이상 나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아주 함축을 한 말이 되고요. 또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거시기라는 말은 특정한 것이 잘 생각이 안 났을 때 거시기 한데 뭐 거시기 좀 하지 뭐 이래버리면 뜻이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투리가 때로는 이런 식의 유용성도 발휘하긴 합니다. 자, 오늘 표준어와 그리고 맞춤법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가 곳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맞춤법도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스피치를 할 때, 대중연설을 할 때, 1대1 어떤 그 면대면 대화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잘 익혀서 써야 서로에게 편리함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